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의 운명이 걸린 날은 언제일까요? 이날이 곧 다가올 것 같은데 이날이 무슨 날인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죠.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중소형주가 좋았고 대형주가 좋지 않았죠. 특히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맵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4.69%나 하락을 하고 반도체 주식들이 모두 약 한 5%대 가까운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도 다시 한번 70불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요. 에너지 주식들도 뭐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경기 방어주라든지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S&P 500 차트를 보면 월요일장에 그러니까 어제 장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과열권, 단기 고가권에 접한 만큼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꾀하는 그런 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최근에 보여줄 때 엔비디아도 잘 올랐어요. 거의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0불대까지 가까이 오르자 다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엔비디아와 함께 반도체 주식이 급락한 이유는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동 등 특정 국가의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반도체 지수가 함께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게 반도체 주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 TSMC와 같은 기업에게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이죠. ASML, 네덜란드 ASML에 뭐 3분기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 예상보다 크게 낮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건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업체에게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좋지 않으면 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주들도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사실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뭐 제재 소식도 있었지만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전고점에 거의 다다르거나 이를 넘어서면서 쉬어가는 모습의 그런 기술적인 하락도 오늘 동반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마 다음 달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젠슨황 CEO가 나와서 차세대 AI 칩인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 지속해서 아마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젠슨황 CEO는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좋은 발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엔비디아의 뭐 3분기 실적은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향후 가이던스가 되겠고, 엔비디아의 그 가이던스, 젠슨황 CEO의 발언에 따라서 전체적인 나스닥 주가의 움직임이나 반도체 주가의 움직임이나 S&P 500의 움직임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FOMC는 11월 7일에 있는데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94%로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어제는 86%였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80%대와 90%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확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고용지수라든지 GDP라든지 이런 경기와 관련된 지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스멀스멀 상승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금리가 인하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경기와 관련된 지수들이 만약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가가 또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변곡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고용과 경제 성장률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주가가 8%대 급락을 보여주면서 약세에 접어든 테슬라는 자, 금일은 시장이 하락했지만 0.19% 상승하면서 219불을 좀 지켜내는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남들이 상승할 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뭐 스토캐스틱을 보면 단기 과매도권이긴 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시점에서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문제는 테슬라가 한번 떨어지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주의가 요망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테슬라의 200불대 전후 가격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성장과 FSD 산업의 그런 기술의 성장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테슬라의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이런 제품들의 발전은 정말 눈부십니다. 테슬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스페이스X는 최근에 이 메카질라가 슈퍼 헤비 부스터를 이 추진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내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고요. 아름다운 디자인의 로보밴과 로보택시, 그리고 인간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옵티머스마저 공개가 된 상황이죠. 다만 이 사이버캡, 그러니까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이러한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테슬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로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타샤 키니가 되겠습니다. 타샤 키니는 사이버캡과 관련된, 그러니까 로보택시와 관련된 짧은 레포트를 X 플랫폼에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짧게 이렇게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많은 투자자들이 더 단기적인 이정표와 FSD 타임라인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와 관련된 발언 중에서 2027년 전까지는 공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업화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이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의 약세를 만든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2026년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2027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많이들 실망한 투자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제일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아무래도 2021년에 출시할 수 있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지만, 실제 출시는 작년 10월달, 그러니까 2023년 10월 정도였죠. 그러니까 2년이 더 늦은 시점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2026년에 상업화를 시킨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들을 봤을 때 2027년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사이버 트럭과 이 로보택시와의 다른 점은, 사이버 트럭은 완전히 새로운 세그먼트였고요. 훨씬 더 하드웨어적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로보택시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존의 모델 3 플랫폼을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모델의 주안점은 역시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는 사이버 트럭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개발과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중요한 점은 타샤 키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웨이모보다는 테슬라가 훨씬 더 어드밴티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데이터 규모와 제조 역량이 웨이모와 비교할 수가 없죠. 웨이모는 700대의 플릿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는 아마 연내 700만 대의 글로벌 차량 보급을 통해서 데이터 규모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는 자동차 제조 시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계속해서 제조 시설을 늘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플랫폼, 로보택시 플랫폼을 대량으로 늘릴 수 있는 기업은 현재는 테슬라밖에 보이지 않고요. 이러한 확장을 시도하는 기업은 테슬라가 처음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아크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역시나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사이버캡이 로보택시 플랫폼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내년이 되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출시할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언슈퍼바이즈드 FSD가 나온다라고 하면 하드웨어 3와 4가 장착된 차량들, 현재 테슬라 대부분의 모델 Y와 모델 3의 차량이 되겠죠. OTA, 그러니까 원격 업데이트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실현이 가능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년과 내후년 이내에 대규모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According to our research, Tesla is likely to launch a full-scale robotaxi network in 2025년, 2026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내년과 내후년에 기존의 모델들로, 그러니까 모델 3Y 등으로 대규모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출시해서 이게 시장에 잘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요, 굳이 무리해서 사이버캡을 빨리 출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년이 되면 2019년에 출시했던 이 모델 Y가 벌써 6년 차에 접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카 메이커들이 약 한 5년마다 모델 연식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Y 리프레쉬도 내년에 나올 예정인데, 최근 이 유럽 스페인에서 테스트가 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죠. 신규 모델 Y가 이제 공개가 되면 현재 이 구형 모델 Y 역시 글로벌 베스트셀러 차량이기 때문에 넘버원이에요. 더욱더 좋은 판매량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내년에 테슬라가 Unsupervised FSD를 출시를 하게 되면 이 Unsupervised FSD와 신규 모델 Y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차량도 많이 판매가 되고요. FSD 구독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나오기도 전에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상당히 또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상용화 시기가 좀 늦어진다라는 소식 때문에 최근 테슬라 주가가 좋지 않은데요. 내년부터 테슬라 판매량을 이끌 저가형 모델 2도 아직 그 공개 시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분기에 FSD가 중국 및 유럽에 출시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Unsupervised FSD가 출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비감독 자율주행 Unsupervised FSD가 내년에 도입이 되면서 신규 모델 Y까지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차량도 잘 팔릴 수 있고요. FSD 구독률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확실히 현재 EPS 다운 트렌드가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가는 트렌드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어려운 시점이 맞아요. 현재 2024년 말에는 테슬라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마무리하고 지금 평평하게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역시 현재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하반기에, 그러니까 연말에 테슬라 주가가 약하다라고 하면은 잘 모아가는 시기로 역시나 계속해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한국 시간 24일 목요일 오전 5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야후 파이낸스를 보면 EPS가 0.58불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전분기 EPS가 0.52불이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높은 수준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3분기 실적은 예상이 너무 어려워요. 전분기였던 0.52불과 비슷한 수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3분기에는 2분기에 반영됐던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이 어쨌든 소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량도 잘 나왔었고, FSD 버전 12.5가 나오면서 아마 그 채택률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월가 컨센서스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번 분기 전분기 대비 ESS 매출액이 하락한 만큼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EPS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던 7월 말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한 일주일 이상 안 좋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모델 2 생산 시점을 로보택시 공개 행사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 이 점을 공개를 한다라든지 모델 Y 리프레시 출시 시기를 공개한다라든지 상하이 메가팩 공장의 생산 시기를 공개한다라든지 이게 좀 앞당겨져서 좀 발표가 된다라면 주가에 좋은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간의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것 역시 뭐 정확하게 공개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일은 테슬라의 운명이 걸린 날은 아니라고 봐요. 테슬라의 운명이 걸린 날은 테슬라의 펀더멘털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일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하면은요, 현재 가장 강력하게 트럼프의 대선 테마주로 지금 테슬라가 엮여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강세를 충분히 점칠 수가 있겠죠. 대선 관련 이 도박 사이트에 보면 트럼프가 해리스를 크게 앞서고 있는 모습으로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지금 56.6%까지 올라왔고 해리스는 43%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격차가 금주 들어서 더 벌어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최근 이런 스타쉽의 발사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트럼프의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선 결과를 가를 6곳의 스윙 스테이트가 있는데요.
그중에 펜실베니아 주가 가장 많은 투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트럼프가 이곳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귀에 총을 맞기도 했던 트럼프였죠.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정말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하면 현재 이런 주가 약세를 끝내고 주가의 턴어라운드 시기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EPS 턴어라운드보다도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테슬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날은 대선일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와 관련된 몇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자고 하면은 현재 기가벨리는 연간 50만 대 생산 캐파를 갖고 있지만 테슬라의 계획은 기가팩토리는 무조건 100만 대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기가팩토리도 100만 대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환경보호 시민단체들이 좀 반대를 해온 상황이죠. 공장 근처 숲속에서 캠핑까지 해오면서 반대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좀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해요. 하지만 투표는 구속력이 없었고, 자, 어제였죠. 10월 15일 지역 환경부로부터 테슬라가 이미 매입해 놓은 근처 기가베를린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기가베를린이 확장이 되면 100만 대까지 이르게 되고요. 100만 대 캐파를 달성하게 되면 독일 최대의 공장 중에 하나인 폭스바겐의 볼프스부르크 본사를 제치는 그런 캐파라고 해요. 자, 아마 이러한 점 때문에 독일 자동차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말까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테슬라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Y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이 7인승 모델까지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또 다른 프로모션을 하나 더 걸었어요. 내년 1분기부터 찐 FSD, 진짜 FSD가 중국에도 출시할 예정인데, 자, 그렇게 되면 FSD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미리 FSD를 구매하면 좋을 것 같은 중국인들인데요. 기존 FSD 권리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 FSD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로보택시 행사 때 옵티머스가 다시 한번 공개가 되었었는데 술잔도 따르고 인간들과 농담도 하고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렀던 옵티머스였는데요. 좀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역시나 많은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VR 기기를 쓰고 실제 동작을 가르쳐 줄 사람들을 지금 채용을 한다라고 해요. 더 다양한 동작과 더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풀타임 잡이라고 저기 적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 8월 달에 우버가 정말 테슬라를 경계하고 있구나라는 게 드러난 사실을 알려주었는데요. 여러 자율주행 업체들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 웨이모와는 이미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번에 사이버캡 위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보니까 당연히 테슬라에게 굉장한 경계감과 함께 경외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버 CEO는요, 일론 머스크와의 경쟁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로보택시가 나오면 당연히 우버 플랫폼에 대량으로 편입을 하고 싶겠죠. 로보택시가 나오면 기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우버에게는 매력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